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의도가 제대로 달성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짜증과 신경질을 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모습은 뭐냐면 러시아군이 보유한 각종 중화기를 동원해가지고 이 키예프를 비롯한 주요 시가지들을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고 점령을 한, 이렇게 되면 이제 상황은 매우 이제 심각해지는 거고, 이미 서방 국가들 같은 경우도 그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축출하는 이제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예상보다 훨씬 뛰어넘는 강한 이제 제재 조치를 시행을 했고요. 오늘 지금 28일 날 오전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EU 국가들이 러시아 항공기들의 EU 영공 통과 자체를 이제 막는 어떠한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철저한 봉쇄와 제재에 나서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가 서로를 자제시키는 효과로 나타나면 좋은데 오히려 에스컬레이션 시키는 이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까 사실 두려운 게 제의 한 마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구본연구소의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안 계시네. 혼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계속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제가 좀 급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녹화를 하는 시점은 이제 2월 28일입니다. 2월의 마지막 날인데 어떻게 보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야기를 지난 11월 달에 하면서 제가 이 이야기는 여러 번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모습이 상당히 좋지가 않고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제 돌아가는 모습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이제 가지고 계시고, 특히 우리나라 분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 정보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저라고 뭐 특별한 방법이 있겠습니까만은 여러 그래도 나름대로 확인을 해서 정리한 사항들을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급하게 나왔습니다. 시간을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22일이었어요. 오늘이 28일이니까 6일 전이었죠. 그러니까 6일 전에 이제 루안스크, 도네츠크 이제 분리주의 정부를 이제 인정을 한다라고 이제 러시아가 이제 발표를 이제 했었죠.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루안스크랑 이제 도네츠크 주의 이제 동쪽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분리주의자들이 그 동안에 점거하고 있던 지역들을 정식으로 나라로 이제 승인을 이제 했던 게 2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이 지난 24일부터 러시아군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본격적인 침공을 개시를 했었죠. 사실 저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이 정말 할까? 내지 한다고 하더라도 동쪽 드네프르강 동쪽에 어떻게 보면 루안스크나 도네츠크 그 주변 지역 정도가 아닐까라고 사실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상이 계속 틀리는 이유는 첫 번째는 잘 몰라서인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객관적인 게 설마 정말 그러겠어?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일이 틀렸을 때 나타나는 결과까지 예상을 해보면 그건 너무 엄청난데? 라는 느낌이 계속 들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전면전 시나리오를 푸틴 대통령은 꺼내 들었죠. 특히 많은 사람들 놀라게 했던 게 이제 그 키예프, 화면에서 보시면 이제 북쪽이죠. 북쪽에 있는 키예프 지역에 대해서 벨라루스 지역을 통해서 전면적인 공세를 아주 강하게 걸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언론에서 많이 보도됐지만 사실 러시아의 당초 의도는 이제 여러 곳에서 동시에 공격을 해서 주로 우크라이나군의 주력은 동쪽에 몰려 있었죠. 그래서 이 동쪽에 몰려 있는 우크라이나 주력 세력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이제 교착시킨 상태로, 그 다음에 키예프 주변 지역에 대해서 대규모 이제 긴급 어떻게 보면은 공수작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한 번에 포위시켜서 정부를 붕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의 기본 전략이었던 거죠. 즉 전쟁을 오래 끌고 간다기보다는 우크라이나 지도부의 조기 퇴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부의 수립, 이런 것들이 이제 목표였고, 그거에 필요한 시간은 아마 짧으면 3일, 길면 아마 일주일 정도를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의 이제 그 공격은 뭐 우리가 여러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봤던 것처럼 초반에 패턴은 비슷했습니다. 일단은 뭐 공군력을 약화시키는 게 이제 최우선이겠죠. 그래서 이제 공군기지 그리고 방공망에 대해서 이제 미사일 등을 통해 가지고 타격을 전국적으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골고루 두들겼죠. 근데 이제 이때 약간 이상하다는 느낌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벌써 끝났나?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미국이나
미국이 과거에 이제 이라크나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이런 초반에 기선 제압을 위한 그 정밀 유도 무기를 통한 타격은 짧게는 24시간, 길면 한 3일씩 이제 이어졌는데 되게 짧게 이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우크라이나 군의 방공망이 작동을 하면서 침공에 들어오는 러시아군에 대한 격추라든지 요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야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일단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키예프 동북 쪽이나 그 다음에 이제 북서쪽 양쪽 진영에서 지금 이제 공세를 이제 취하고 있고요. 특히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일이 좀 꼬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계화 부대를 가급적 깊숙하게 투입을 해가지고 이제 키예프를 포위를 하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타격을 주겠다라는 의도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2월 27일까지 점령한 이제 러시아군이 대충 점유한 지역인데요. 보시면 뭔가 이게 정리가 잘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이 침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고 있으면 제일 핵심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게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특히 이제 남성분들이 군대를 이제 다녀오셨던 분들이 생각하는 쭉 라인으로 서가지고 어떻게 보면 전선이 생기고 전선이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일정한 전선이 잘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서로가 이제 기동전을 이제 전개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든 빨리 포위를 하려고 그러고 그런 포위를 하려고 달려드는 세력 뒤로 돌아가서 뒤를 끊어서 다시 역포위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전개되다 보니까 한 지역을 놓고 뭐 점령했다 또는 탈환했다 다시 점령했다 이런 엇갈린 보도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러시아군이 이제 동쪽으로 쭉 와서 그 드니프르강 근처까지는 금방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동부전선 측은 이제 의외로 우크라이나군의 방어 태세가 이제 강한 것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 전선은 사실 지금 현재 좀 그 교착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것 같고요. 남쪽에서 이제 크림반도에서 원래는 이제 서쪽, 동쪽 다 이제 올라가는 체제였는데 현재로는 이제 오데사 이쪽 그 우크라이나와 흑해 접한 서쪽 지역에 대한 공세는 일단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고 주로 마리우폴을 통한 이제 동쪽 지역에 공세를 집중하는 형태입니다. 러시아군이 당초 의도대로 그나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남쪽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 조만간 이 크림반도 쪽에서 출발한 러시아군이 이제 루안스크 이쪽과 육로로 연결되는 그래서 이쪽에 남아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포위해서 어떻게 보면 고립시키는 형태까지는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가장 핵심은 키예프, 수도인 키예프를 중심으로 한 이제 여러 가지 전투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요. 충격과 공포라는 어떤 그러한 전술에 맞춰가지고 무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즉 경무장이지만 몸이 가벼운 여러 가지 특작 부대라든지 특수 부대 같은 경우는 침투시켜가지고 키예프 한복판까지 이제 밀고 들어오는 일들이 이제 종종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군사적으로 봤을 때 어떤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수도에 있는 사람들한테 불안감을 가중시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차원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사실 가장 그 키예프 주변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지역들은 주로 이제 공항들입니다. 이 공항을 이제 확보를 했을 경우에 보면 아무래도 제공권에서 상대적으로 확실한 우위에 있는 러시아군이 이제 수송기를 통해서 대량의 병력 장비를 이제 밀어놓고 이걸 통해서 키예프를 포위하는 어떠한 그러한 전술을 이제 채택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이제 공두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공두보 같은 경우는 단점이 뭐냐면 상대방도 즉 방어하는 쪽도 상대방이 어디를 공격할지 대충 보인다라는 거죠. 공항이 최우선 목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지금 공항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제 그 격렬한 전투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들은 이제 키예프 시내 시가지의 지도인데요. 왼쪽 밑에 작은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그 드니프르강 양쪽을 통해서 지금 동쪽과 서쪽으로 지금 병력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실제로 키예프 시내에 있는 공항들이 있습니다. 시코르스키 우리가 이제 헬기로 유명한 그 시코르스키 그 맞습니다. 그분 이름을 딴 그 공항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이제 강습을 해서 여기를 점거하려는 시도가 있다가 이제 격퇴가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구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 맵을 보면 실시간으로 교통이 통제된 지역들이 나옵니다. 계속 변화하는데요. 그 말은 즉 지금도 계속 이 키예프 시내에서 여러 가지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키예프가 수도 주변인데 왜 이렇게 허술하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형상 문제가 있어요. 키예프라는 지역은
그 주변 지역에 뭐 특별한 지형지물이 잘 없습니다. 드니프로 강을 제외하고 나면은 뭐 산이라든지 구릉이라든지 언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평야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어에 곤란한 면이 많고요. 또 공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항을 만들기 쉬우니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시코르스키 이제 공항에 대한 강습 시도가 이제 있었던 거죠. 화면 좌측 하단에 보이는 이 활주로가 시코르스키 이제 공항인데 여기에 만약에 이제 러시아군이 첫날에 헬기를 동원한 강습에 성공했었으면 아마 현재와는 매우 다른 이제 국면이 전환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격퇴를 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한 72시간 내내 이제 가장 사람들한테 많이 입에 오르내리던 곳이 이제 호스테멜이라는 공항입니다. 이 호스테멜 공항을 둘러싼 이제 공방이 현재 되게 가열차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처음에 러시아군이 바로 점령을 했다가,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러시아군이 이제 점령하는 또 그리고 또 탈환이 이루어지는 현재 되게 격전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지역인데, 이 호스테멜 공항 같은 경우는 그 위치상으로 보시면 그 좌측 상단에 이제 보이시죠? 되게 키예프하고 상당히 이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그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위성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민간인들도 쉽게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판단해 본 바로는 계속 호스테멜 공항과 주변 시설들을 둘러싼 격렬한 공방전이 지속이 되고 있고 뭐 활주로를 비롯한 이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상당 부분 이제 파괴가 된 어떠한 그러한 상태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영상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지금 빨간색으로 이제 점으로 표시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적외선 영상이랑 겹쳐봤을 때 뜨거운 열, 즉 이제 뭔가 폭발이나 화기가 동원된 어떤 그런 지역이라고 이제 표시된 지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호스테멜 공항 같은 경우에 공방전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뭐 많은 또 항공 애호가들한테는 딱 보시면 아실 법한 이 무리아라는 세계에서 한 대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한 대밖에 없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초대형 항공기 그래서 항상 바쁘게 뛰어다니던 이 무리아라는 이제 항공기가 있습니다. AN225인데 AN225죠. AN225인데 무리아라는 이제 말은 이제 우크라이나어로 이제 꿈입니다. 꿈이라는 이제 별명을 갖고 있는 이 항공기가 거대한 항공기가 공방전 와중에 파괴됐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참 슬퍼요. 정말 우크라이나가 이 전투에서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긴다 하더라도 폐허밖에 남지 않았을 그 상황에서 다시 꿈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참 많이 듭니다. 북쪽에서 시선을 이제 남쪽으로 돌려보면 키예프 서남 쪽에 이제 바실키프라는 이제 공군 비행장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이제 보라색으로 표시해 놓은 요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 이제 25일, 26일 날 러시아군의 이제 강습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던 우크라이나군 40여 단하고 이제 지역 향토 예비군이 이제 격파했다라고 이제 이 지역 시장이 이제 트윗으로 이제 올렸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까지 진행되는 여러 가지 공방전과 관련된 사항들은 트위터가 가장 정확하게 소식을 전해주는 경우들이 이제 많은데 현재 러시아군은 이제 이 지역에 대해서 일단은 병력 대신 이제 미사일이나 각종 화기를 집중을 해서 공격을 퍼붓고 있고요. 유류 시설 공항 주변이니까 당연히 이제 유류 저장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이것들이 이제 파괴되면서 대규모 화재가 폭발한 사진들이 이제 방송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남쪽 흑해 주변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마리우폴 같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양면 공격이 현재 가시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보통 이제 마리우폴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포항, 울산 같은 이제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산업 도시에 주로 관심이 모여 있는데요. 이 지역은 또 한편으로 보면 자포리자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자포리자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점이 이렇게 많이 찍혀 있는데 이 지도는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우크라이나에 현재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표시한 겁니다. 자포리자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유럽에서 가장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많이 몰려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체르노빌 같은 경우는 키예프 북쪽에 벨라루스하고 국경을 접한 지역이고 현재 다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즉 현재는 가동이 되고 있지 않은 이제 그러한 지역인데 비해서 이 자포리자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원자력 발전소가 다 가동이 되고 있는 그래서 이 지역에서 나는 전력이 우크라이나 전체 전력의 20%를 이제 감당하는 지역인데
현재 그 여러 가지 뉴스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제 원자력 시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들, 이슈들이 지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죠. 즉 뭐 체르노빌 주변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러시아군 점령이 되면서 관련 이제 여기에 지역의 이제 담당자들이 철수를 이제 하면서 관리가 이제 공백 상태로 남아 있는 지역들이고요. 그다음에 뭐 키예프에 있는 이런 방사선 관련 시설에 대한 포격이 이루어졌다라는 보도 있는 것처럼 이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같은 경우도 지금 우크라이나 내부의 어떤 원자력 시설에 대한 안전 우려가 사실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전쟁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원자력 시설로 인한 또 다른 체르노빌이 또 사태가 우려되지 않을까라는 재현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걱정들도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한 4일 정도 아주 잘 생각보다 훨씬 디펜스를 잘 하고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곳곳에서 러시아군 전차나 이제 장갑 차량들이 이제 피해를 입은 사진들이 많이 이제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 같은 경우는 매일 한 차례, 어떨 때는 2차례 정도 전황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면 일단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바라보고 있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이제 전황 보고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죠, 당연히. 근데 일단은 우크라이나군 주장에 따르면 현재까지 러시아군 전차 100여 대, 그다음에 장갑차 한 540여 대 정도를 이제 격파를 이제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전차 같은 경우는 위쪽에 그 파괴된 전차 상부에 구조물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 구조물은 이 타버텍, 즉 위에서 상부를 공격하는 제블린 같은 이런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설치한 건데 이런 것이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완파된 어떤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되는 밈이라고 하는 이런 짤 중에서 제일 유명한 짤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이제 그 이콘, 즉 이제 동방 정교회 스타일의 어떤 그러한 이제 그 그림들이죠. 제블린 을 들고 있는 이런 성모상이 이제 많이 이제 인터넷에서 돌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군 표현에 따르면 가장 확실한 어떻게 보면 신의 가오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인 거죠. 한 발당 한 8만 달러 정도 되니까 한 발당 한 1억 정도에 되는 매우 비싼 무기라는 게 이제 문제긴 하지만 쏘면 무조건 맞고 무조건 끝난다라는 게 현재까지 나오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미국도 최근에 다시 3억 달러 정도의 이 대전차 미사일 장비를 이제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어쨌거나 현재로서는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제 그 서방, 특히 이제 미국과 영국이 지원해준 대전차 무기를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민이라 그러면 이제 저도 확실하게 이제 정말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미국이나 영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사용 속도가 너무 빠르다. 즉 이 정도면은 얼마 정도 더 커버를 하겠지 싶었는데 좀 사용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제 얼마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는 이야기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파괴되지는 않았지만 그냥 버려진 탱크들도 종종 이제 발견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트위터에 계속 올라오고 있죠. 즉 이 말은 그 버려진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유류가 공급이 멈춰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유류가 떨어지기 전에 적당하게 멈춰 서가지고 후속하는 이제 유류 차를 이제 기다려서 보급을 받아야 되는데 러시아군이 현재 취하고 있는 방식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최대한 진격을 빨리 해라. 왜냐하면 그래서 빨리 포위망을 구축하는 게 급선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독려를 했는데 문제는 뒤에서 쫓아가는 유류 트럭이 현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버려진 탱크라든지 장갑차 이런 것들이 이제 곳곳에 보이고 있는 이제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시면 이제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이제 계속 전황을 이제 발표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여러분들도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뭐 러시아군 병력을 한 3,000명 이상 사상을 입혔고 그다음에 200명 이상의 포로를 이제 잡았다. 그다음에 항공기 16대, 뭐 헬리콥터 18대 정도를 이제 격추시켰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와 더불어서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제 선전전에 이제 나서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선전전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탁월하게 잘한다라고 했는데 과거 이제 구소련에서 한 뿌리에서 갈라져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도 제가 생각했을 때 아주 선전전이나 어떤 이런 SNS 등을 활용하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이제 버려진 탱크나 중장비들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이제 있는 거죠 보면.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 당국의 이제 주장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군 같은 경우는 연료
그다음에 음식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병력들이 장비를 버리고 이탈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 러시아군의 이제 계획대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을 따름이지 이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 결국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는 뭐 밀릴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러한 상황인 거죠. 여기에 맞춰서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국민 총동원령을 내리고 뭐 공영방송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전투에 참여를 계속 이제 독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러시아군을 어떻게 저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뭐 아예 공식적으로 나와요. 국민들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적 탱크들을 봤을 때 보면 그냥 놔둬라. 그거를 뭐 어설프게 막을 수는 없잖냐. 그냥 놔둬라. 국민 여러분들은. 근데 그 뒤에 분명히 연료를 가득 실은 유조차들이 따라갈 것이다. 그러면 방법이 뭐가 됐던 불을 지르던 돌멩이를 던지던 길을 부수던 어떤 식으로든지 그 유류 트럭들을 공격을 해라. 그래서 연료가 없으면 탱크는 무용지물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러한 병력들이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숲에다 불을 질러라. 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숲을 그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숲을 아깝게 엮이지 마라. 불을 지르면 새로운 숲이 점령군들의 피와 살을 타고 더 빠르게 자라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뭐 굴삭기, 포크레인 같은 게 있으면 땅을 팔아. 이 이야기도 하고 있고 누가 대신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내가 총을 가지고 있다면 상대방을 가까이 가서 겨냥해서 정확하게 조준을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라. 멀리서라도 쏴라. 쏘면 일단 적은 멈춘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교통 표지판, 표시, 거리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형지물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파괴하고 숨겨라. 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이 진격해 온다는 정보가 있으면 불을 튀워라. 그럼 불을 피우면 연기가 나면 러시아군은 저기는 다른 부대가 이미 벌써 공격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방향을 돌려서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시간을 벌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제 이러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을 해보면 일단은 2월 27일 이제 오후 제가 이제 발표했던 걸로 보면 러시아군의 공세 속도는 둔화되고 있다. 하지만 공세는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요. 곳곳에서 이제 연료나 탄약을 보급받지 못해서 멈춘 정보들이 이제 입수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보면 지금 키예프를 중심으로 한 공방전들이 지도상에서 이제 가장 격렬하게 벌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러시아군이나 우크라이나군이나 양쪽 다 지금 상당히 모험스러운 전투를 이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내 뒤에 우리 우군이 있는 게 아니고 내 뒤에 적군이 있을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전선이 지금 매우 엉켜 있는 이제 이러한 상황으로 전투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러시아군이 이제 이렇게 공세가 둔화된 이유 같은 경우는 이제 후속 보급이 지연돼서 이제일 수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새로운 작전 방안을 이제 모색하는 이제 이러한 단계일 수도 있는 거죠. 즉 72시간이나 48시간 만에 키예프 정부를 이제 무너뜨리고 새로운 어떤 변화를 이제 가져오겠다라는 러시아 의도가 이제 무너졌 상태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 뭘 할 거냐? 이제 플랜 B가 이제 과연 있었느냐? 그러면 그 플랜 B는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그걸 적용할 것이냐? 이러한 논의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일단은 잠시 지체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제 벨라루스 지역에 일단은 이제 1차 부대들이 지금 파견된 상태고 대기하고 있던 2차 이제 부대들이 이제 추월해서 계속 내려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압도적인 전력 차이는 사실 무시할 수 없고요. 이런 전력 차이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이제 국민들에게 화염병 제조에 나서도록 이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맥주 공장, 보드카 공장들은 술 생산을 멈추고 지금 이제 화염병 제조로 이제 전환이 된 상태고요. 시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에서 알려주는 데 따라가지고 화염병을 제조해서 지금 곳곳에 비치를 해놓고 시가전에 지금 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 대학 다닐던 시절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뭐 동아리, 서클룸 이런 데서 참 많이 보던 이제 풍경들인데 이거를 21세기에 가서 지금 다시 또 이런 모습을 본다라는 게 참 기분이 참 뭐라고 참 형용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이런 것까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고요.
이렇게 우크라이나 군이 이제 버티고 있죠. 어떻게 보면 만약에 우크라이나 군이 48시간이나 72시간 만에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걸로 끝났을 텐데 일단 버티는 상황을 이제 확인을 하고 나니까 이제 나토나 미국 등 이제 서방 국가들이 이제 무기 지원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진작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냐라는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뭐 어떻게 보면 동맹도 아니고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름대로 그 동안에 이제 대공 미사일이라든지 대전차 미사일은 지원을 했고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나토나 미국이 이제 서부 폴란드 국경을 통해서 이제 대규모 이제 탄약이나 무기들을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의사는 확실한데 문제는 이제 나르기가 훨씬 어려운 거죠. 과거에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항공기, 민간 수송기를 동원해가지고 원하는 지역에다가 바로바로 긴급하게 수송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제공권이 이제 러시아에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제 보급은 어려워진 거죠. 그렇다고 이제 미군이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육로로 통해서 가야 되는데 이런 데 걸리는 시간, 그다음에 분배 과정 이런 것들이 과연 잘 될 것이냐라는 이제 좀 걱정이 있는 이야기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독일이 이제 그렇게 많이 비판을 받다가 드디어 이제 지원에 나섰다라는 이야기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000여 발 정도의 이제 대전차 미사일, 500발 정도의 이제 스팅어 대공 미사일을 이제 지원을 이제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동안에 상당히 러시아에 대해서 친러적인 이제 성향을 많이 보여 이제 왔었고 여러 가지 이제 비난을 많이 받아왔는데 새로 취임한 이제 슐츠 총리가 이제 결정을 내린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무기 지원에 나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와 더불어서 올해 2022년 국방 예산을 추가로 특별 예산으로 이제 1,000억 유로를 이제 편성을 해서 이제 군비 재증강 점검에 나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독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방탄 헬멧 이제 5,000개를 지원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나마도 지원이 여의치 않을 만큼의 상당히 난맥상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뭐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저는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의도가 제대로 달성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짜증과 신경질을 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적절한 수준에서 지금 뭐 양쪽이 이제 협상을 시작했다 이런 말도 있지만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모습은 뭐냐면 러시아군이 보유한 각종 중화기를 동원해 가지고 이 키예프를 비롯한 주요 시가지들을 과거 이제 체첸 때 이제 그로즈니 같은 경우를 그 이런 식으로 완전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초토화시켰죠. 무슨 꼭 핵폭탄을 쓴 것처럼 열 압력 병기를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무차별적으로 난사를 하면서 시가지를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고 점령을 한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키예프를 비롯한 대도시 지역에 다시 도입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상황은 매우 이제 심각해지는 거고 이미 서방 국가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러시아를 이제 스위프트에서 축출하는 이제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예상보다 훨씬 뛰어넘는 강한 이제 제재 조치를 시행을 했고요. 오늘 지금 28일 날 오전에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EU 국가들이 러시아 항공기들의 EU 영공 통과 자체를 이제 막는 어떠한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철저한 봉쇄와 이제 그 제재에 나서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가 서로를 자제시키는 효과로 나타나면 좋은데 오히려 에스컬레이션 시키는 이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까 사실 두려운 게 제의 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모습은 이제 방금 이제 나타났던 체첸의 어떤 파괴됐던 크로니즈의 그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폐허가 된 지역, 2차 세계대전이 아닙니다. 21세기 초반에 이제 벌어졌던 모습인데 이러한 모습이 다시 21세기, 2022년 우리 눈앞에 생길지도 모른다는 사실 두려움이 저는 매우 큽니다. 뭐 여러 차례 예상을 했지만 맨날 틀리냐라는 욕도 많이 먹었고요. 근데 뭐 욕을 먹긴 하지만 사실은 전 그 제 예상이 이번에는 정말 틀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될까 정말 많이 두렵고 또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핵무기를 관리하는 부대에 대해서 특별 경계 태세, 그러니까 즉 핵무기를 여차하면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위협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1990년 이래에 단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30몇 년 만에 핵을 둘러싼 갈등까지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전 세계가 너무 급하게 변하고 있고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끝이 어디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잘 마무리가 돼서 제가 다시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한참 후에나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